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죠. 가장 많이 들어본 간이가세, 일반가세, 그 다음에 뭐 단위가세, 면세사업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부가가치세를 내다 보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을 분리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일반 사업자를 내야 될까요? 간이 사업자를 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장사가 이만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간이로 내는 거야. 간이로 내고 하다 보면은 매출이 벌어지면 나중에 내년에 일반으로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굳이 처음부터 나는 4,800만 원을 넘을 거야. 4,800만 원이 잡히려면은 여러분들이 1억 매출이 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왜냐면 전월세 같은 경우는 안 올려. 세금 계산서 안 끊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띄워준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바로 다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매는 다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 데인데 얘네들이 매출이 안 올라? 그럼 세무조사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전세, 월세는 살짝만 집어넣는 거야. 세금 계산서를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런 얘기도 되나? 진짜? 아니면 자르겠지 뭐. 자, 아무튼 이제 간이가세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적인 것도 많이 부족한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적인 것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너 장사가 좀 될 때까지 그런 부가가치세 이거 내고 번거로운 거 이런 걸 갖다가 좀 내가 국가에서 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조금만 해. 그래서 간이가세를 한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제 면제 형태로, 면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일단은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간이가세자는. 일반가세자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는 내가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갖다 낮추고 웬만하면 면제하고 이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고 내가 매입 매출에 비교해서 매입이 더 많으면 그걸 내면은 다 환급을 받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4,800만 원을 일단 기준으로 보라 그랬었죠? 4,800만 원으로 기준으로 봐가지고 이 기준으로 봐서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이로 잡아주면 되겠고, 이상은 일반으로 잡아주라 그랬잖아요. 얘는 10%의 부가가치를 내고 얘 같은 경우는 3%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얼마? 3천만 원에서 4,800까지. 얘는 3천만 원 이하. 얘는 부가가치세가 안 내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안 낸다고 해갖고 부가세 신고를 해요, 안 해요? 얘도 합니다. 부가세를 안 낼 뿐이지 가서 신고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간이가세로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었죠. 전문가들,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강남의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어느 부분이라는 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강남의 일부분, 이런 부분들은 간이가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여의도 전 지역은 다 일반가세자예요. 간이가세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호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그 랜드마크가 되는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곳 주변, 반경 몇 메타 주변,
요 부분들은 간이가세를 날 수가 없어요. 다 일반가세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어떨 때는 그러면 4,800만 원 이하만 되면 일반가세자로 되지 않겠네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4,800만 원을 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얼마의 기준이죠? 400만 원 기준이죠. 에? 400만 원이면은 1년 12개월이면 4,800만 원 아니야. 근데 어떤 분이 한 7월 달쯤에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을 부가시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거를 갖다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계산을 딱 했더니 7, 8, 9, 10, 11, 12, 6개월 맞죠? 자,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 매출이. 그러면 4,6에 24, 2,400인데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봐가지고 장소나 위치나 또는 업종을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세무사가, 아니 그 세무서에서 요거는 일반가세로 넘겨도 되겠다 싶으면 1년이 안 됐잖아. 1년이 안 된데도 내년에 일반가세로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1년이 안 됐는데 왜 일반가세로 넘어가 있지? 갑자기 이 새끼들 쫓아가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분명히 넘어갔으니까 1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일반가세가 되면 간이가세로 돌아오는데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죠? 내년에 내가 지금 이제 일반가세가 됐는데 내년에 일을 갖다가 아프고 저거 해서 1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간이가세 해주세요? 안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일반가세로 넘어가면 3년 동안은 간이가세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 단위가세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었죠. 단위가세라는 것은 단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묶는다는 의미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면서 식당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김밥집을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자 등록을 다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두 가지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두 개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얘 따로 신고하고 얘 따로 신고해야 되잖아. 원래는 각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11월 15일 강의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업자 등록 내려갈 때 단위가세 신청 여부라는 칸이 있어요. 여부. 아니다, 맞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업장이 없으면 단위가세 신청 여부에 부라고 체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하나씩 다 부가세 신고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너 다른 사업장이 있어? 그러면 너 이거를 묶어서 단위로 신고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부가세를 요거를 통과를 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단위과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지금 학원에 우리 김 원장님은 면세사업자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이라 그러죠. 보통 농수산, 축산 뭐 이런 것들, 가공하지 않은 것들, 그냥 때려잡아서 키워서 이렇게 되는 것들, 또는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이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합니다. 그렇게 지금 간이가세, 그다음에 일반가세, 단위가세, 면세사업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